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새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27살 남성이에요.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짜 직장인이랍니다. 저는 새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새엄마와 저와의 관계가 약간은 미묘해요. 새엄마는 저에게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되는 법을요. 거의 매일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요. 제 친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갓난아이 때 돌아가셨고, 그래서 친엄마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어요. 사진으로만 본 게 전부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 아빠는 큰 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한번 일을 나가시면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고는 했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한 편이었어요. 저에게 집은 늘 적막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집을 떠올려 보면 불이 꺼져 있는 거실,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공간들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에요. 그렇게 제가 고3이 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퇴근이 늦으시던 아빠가 처음 보는 어떤 여자분이랑 집에 같이 오셨어요.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방에서 혼자 공부하던 저는 당황함에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를 못했죠. 물론 평생 아빠가 혼자 살아가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오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새 장가를 들 생각이라고 새엄마가 될 사람이니 저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는데 입 밖으로 한마디의 말도 꺼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아빠와 저 그리고 새엄마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아빠는 늘 그랬듯이 밤 늦게서야 퇴근하시는 일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새엄마랑 둘이 있게 되는 일이 많았죠. 저는 새엄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제 방에 들어가서는 나오지 않고 있었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거실에서 TV를 보는 새엄마랑 마주치는 게 어색했거든요. 새엄마 가까이에서 나는 화장품 냄새도 낯설었고요. 가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옷이라도 입고 있는 날에는 이상한 생각도 들면서 민망했어요. 그래서 더 새엄마와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새엄마는 그렇게 다가서지 못하는 저를 이해해 주시는 듯 했어요. 고3이라 공부로도 민감할 시기였고 나이로도 한참 예민한 시기였으니까요. 제가 나쁜 아이처럼 못되게 굴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새엄마와 저는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었죠. 제 평생 아빠랑 둘이서만 살아왔는데요. 집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어색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아서 여름이면 속옷 차림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고는 했는데요. 새엄마가 집에 오고 나서는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도 저는 큰 흔들림 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합격증을 받던 그날 아빠도 생전 처음으로 뛸 듯이 기뻐하셨고요. 새엄마도 활짝 웃으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도 너무 기쁜 나머지 새엄마를 끌어안았는데요.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자랑 포옹을 해본 경험이었어요. 물론 너무 기뻐서 끌어안기는 했지만 바로 어색함이 몰려오면서 새엄마를 안았던 팔을 풀고야 말았지만요. 그래도 그날 그렇게 새엄마랑 포옹을 한 이후에는 조금은 새엄마가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 셋은 저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집에서 간단히 맥주도 마시게 되었어요. 대학생이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아빠가 술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죠. 처음으로 사람 사는 듯한 느낌이 났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던 저는 아빠가 주는 술을 생각 없이 받아 먹다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래서 술은 어른들에게 배우라는 이야기가 있나 봐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멋모르고 술을 마셨다가는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도 몰랐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그날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술도 마셔보고 여자친구도 사귀어 봤고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정신없이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새엄마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지는 못했지만 늘 허전했던 집을 채워주는 새엄마에게 조금씩 저도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저에게 잘해주시는 편이었거든요. 시간은 흘러서 저는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죠. 제가 25살 되던 무렵 저는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공을 살려서 기계를 다루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빠가 새벽 늦게까지 운전을 하시다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새엄마가 아무리 저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제 평생을 함께 해온 아빠의 자리는 채울 수가 없었죠. 한동안 저는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되었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기분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허전함, 어색함이 한동안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없는 집에서 새엄마와 둘이 지내게 되었죠. 새엄마는 저와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새엄마도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아빠만큼 편하지는 않았지만 새엄마와 지낸 시간들도 꽤 되다 보니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 서로 의지하고 지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여러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인생은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새엄마도 딱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잃은 셈이니까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오는 날이면 새엄마는 종종 혼자 술을 마시면서 있는 날이 많았죠. 저는 새엄마가 안쓰럽다는 생각에 혼자 드시지 말고 같이 먹자고 하면서 새엄마의 술친구가 되어주기를 자청했죠. 그렇게 퇴근 후에 새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둘이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아픔을 공유하고 나니 새엄마와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서로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누게 되었고요. 그렇게 새엄마와 저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집에도 다시 화목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은 이제 새엄마와 저 둘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더 챙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는데요.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면 평소 반겨주던 새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집에 불도 다 꺼져 있었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안방문을 열어봤는데 새엄마는 침대에서 주무시고 있었죠. 50대 후반인 새엄마의 잠든 모습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언제 기회가 된다면 새엄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남자인 제가 봐도 매력이 느껴지는데 다른 남자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각에 잠겨서 저는 잠시 멍하니 새엄마를 바라보면서 침대 옆에 서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옆에 서 있는 인기척에 새엄마가 잠에서 깨셨죠. 새엄마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어요. 아들 왔냐면서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면서 뺨에 뽀뽀를 해주셨죠. 그런데 새엄마는 속옷을 입지 않았는지 새엄마의 맨살 느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죠. 민망하게도 제 소중이는 반응을 해버리고 말았고요. 새엄마는 그런 제 몸의 반응을 눈치채신 듯 했죠. 잠시 후에 괜찮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새엄마의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새엄마도 누군가가 어쩌면 남자가 필요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잠깐 동안 고민이 들었지만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외로웠을 새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새엄마를 번쩍 안아서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새엄마와 저는 밤이 새도록 사랑을 나눴죠. 사랑을 나눈 후에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면서 새엄마가 말했죠. 새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 새엄마라 생각하지 말고 동거인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해주었죠. 자기도 남편을 잃은 후에 적적한 날이 많았는데 다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요. 그런데 아들 같은 제가 자기를 위로해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사랑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언젠가부터는 아예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새엄마는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에게 사랑받는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회사에서는 저보고 좋은 일 있냐면서 제가 얼굴이 좋아졌다고 물어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러대는 편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라도 제 이야기를 털어놔서 기분이 좀 후련해지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새엄마랑 펜션으로 바람을 쏘이러 가기로 했어요. 벌써부터 주말이 기다려져요. 새엄마는 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주거든요. 제가 해보고 싶다는 것도 다 허락해주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되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미묘한 사이여서 그런지 흥분이나 만족감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새엄마와의 일 때문에 저는 인생이 달라졌음을 느낄 정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어쩌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느낌을 가지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릴지도 모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언니, 오빠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요즘 저에게 아줌마복이 터진 건지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한데요.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3명의 아줌마들이랑 놀아주고 나면 체력이 남아나지를 않아서 힘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혼자 로드 자전거를 즐겨 타는데요. 조용한 성격 탓에 누구랑 어울리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수년간 혼자만의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왔어요. 취미랄 것도 없는 편인데 자전거를 타고 한적한 교외의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고 나면 개운해지기도 하고요.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수년째 주말이면 라이딩을 빼놓지 않고 즐기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의 주말이었어요. 저는 서울을 벗어나서 자전거 타기 좋은 경기도 외곽의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봄이라 그런지 풍경도 좋고 선선하게 부는 바람도 시원하고 상쾌했죠.
그런 맛에 자전거 타는 거니까요. 1시간을 쭉 달렸던 것 같아요. 큰 나무 아래 그늘이 드리워져 있길래 잠시 쉬면서 목이라도 축일 겸 그늘 아래 앉게 되었죠. 그렇게 풍경을 감상하면서 잠시 쉬는데 아줌마 3명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멀리서 보였습니다. 저 아줌마들은 아까 제가 추월해서 지나쳐온 분들이었죠. 속으로 아줌마들이 자전거 열심히 타시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아줌마들이 제가 쉬고 있는 나무 그늘 아래로 오시더니 정차를 하셨어요. 저는 예의상 가볍게 목례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한 아줌마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총각 자전거 혼자 타나 봐. 가는 방향이 같으면 우리랑 같이 라이딩 좀 하면서 이끌어줘요. 잘 타는 사람이랑 같이 타야 더 재미있더라. 옆에서 다른 아줌마도 거들더라고요. 그래요 총각, 우리 이 길 잘 모르는데 앞에서 이끌어주면 우리가 뒤에서 열심히 따라갈게. 그리고 이거 내가 싸운 건데 시원하게 한 잔 마셔봐. 이러면서 챙겨온 시원한 차도 따라서 건네주셨어요. 3분이서 엄청 적극적으로 부탁을 하시기도 했고 얼떨결에 차도 얻어 마시고 결국 저는 그 아줌마 3명과 함께 라이딩을 하게 되었죠. 제가 앞에서 길을 안내하면서 무리를 이끌게 되었는데요. 뒤에서 엄청 열심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자기들끼리 제가 자전거를 엄청 잘 탄다면서 감탄하고 웃고 난리도 아니었죠.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아줌마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중 중간에 잠시 쉬기로 하고 정차를 했죠. 아줌마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냐면서 3분이서 저를 엄청 추켜 세우는데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럽기까지 했죠. 모든 관심이 저에게 쏠리는데 멋쩍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자전거부터 제가 입고 있는 자전거 옷이랑 제가 하는 일이며 연애사까지 물어보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살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본 게 거의 처음일 정도였죠. 조금은 그 아줌마들과 친해진 기분이 들었고요. 어쩌다 보니 그날 4명이서 같이 닭갈비집에서 저녁까지 같이 먹게 되었어요. 아줌마들은 50대였는데요. 3분이 한 동네 사시는 친구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나 이모뻘 되시는 분들이었는데 저에게 워낙 잘해주시고 좋게 봐주시니 싫지는 않았어요. 갑자기 받아보는 지나친 관심이 약간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닭갈비집에서도 아줌마들의 질문 공세는 끊이지를 않았죠. 한 입 먹고 대답하고 하느라고 혼이 쏙 빠지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실컷 배를 채우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줌마들이 제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가끔씩 자전거를 같이 타고 싶다면서요. 이모님 같은 아줌마들 셋이서 막 정신없이 만들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길래 얼떨결에 알려드렸죠. 그렇게 그날은 돌아오는 길도 같이 타면서 중간에 헤어졌어요. 그 후로 아줌마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시작되었어요. 돌아가면서 3명의 아줌마가 메시지를 보내고 자전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핑계로 전화하시고요. 살면서 한 번에 여러 아줌마들의 관심을 받으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돌아오는 주말에도 같이 자전거를 타기로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목적지는 교회의 한 펜션 같은 곳이었어요. 한 아줌마가 소유하고 있다는 펜션이었는데요. 거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가볍게 술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놨으니 저는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면서 막 떠받들어 주셨죠. 집에서 약 3시간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갔던 것 같아요. 뒤에 아줌마 3분을 이끌고 주말의 풍경을 즐기면서 라이딩을 한참 했죠. 그리고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정말 한적한 곳에 펜션이 한 채 있었는데요. 주택도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이었죠. 경치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연히 알게 된 아줌마들 때문에 이런 멋진 곳에도 와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아줌마들 3명은 북적거리면서 자기들이 음식을 차릴 테니 저는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욕실도 있으니 땀을 많이 흘려서 씻고 싶으면 개운하게 씻고 나와도 된다고 했죠. 저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했는데요. 아줌마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땀도 많이 흘렸고 해서 간단히 씻기로 했죠. 그렇게 가볍게 샤워를 하는데 밖에서 한 아줌마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총각, 등이라도 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괜찮다고 소리를 지르고는 샤워를 마치고 나갔죠. 아줌마들은 깔깔거리면서 식사 준비를 다 마쳐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조금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30대 초반인 저와 이모님 뻘인 아줌마 3명의 조합이 어딘가 이상하기도 했지만요. 그렇게 얼마나 먹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에는 자전거를 타고 집에 복귀할 생각이었는데요. 아줌마들 셋이서 고기도 입에 넣어주면서 권하는 술을 1잔 2잔 받아 먹다 보니 꽤 치기가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나른함이 너무 몰려와서 잠깐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가서 눈을 좀 붙이겠다고 했죠. 그렇게 잠깐 잠이 들었나 봐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저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었죠. 그런데 잠결에 묘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살짝 떠보니 아줌마 한 분이 제 옆에 누워 있으시더라고요. 저를 어루만지시면서요. 저는 잠이 덜 깨서 당황함을 표현도 못하고 있는데 아줌마가 오늘 자기들 이끌어주느라 고생했으니 기분 좋게 해주겠다면서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아줌마의 터치에 몸이 반응을 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아줌마와 작은 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멈출 수 없는 지경이었고요. 그날의 그 일 이후로도 우리 4명의 이상한 라이딩은 계속되었어요. 아줌마들은 그날의 일을 서로 공유를 했었나 봐요. 거의 매주 주말마다 라이딩을 했는데요. 우리의 목적지는 항상 그날의 그 펜션이었죠. 그 펜션의 작은 방에서 그때마다 3분의 아줌마들 중 한 분 한 분과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줌마들 3명이서 순번을 정해놓고 저와의 연애 시간을 즐기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계획적으로 저를 끌어들이신 건 아니었을까요? 웃긴 건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일에 적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도 언젠가부터는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사랑을 나눌 때면 전에 만났던 제 또래 여자친구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더 즐겁게 대놓고 연애를 즐기게 되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이후에는 모두들 조금 더 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에는 아줌마 2분이 같이 작은 방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어느 날에는 3분의 아줌마가 동시에 들어오셔서 저를 정신없이 만들기도 했고요. 저는 정말 아줌마들에게 황제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주말이면 3분의 아줌마들과 경치 좋은 곳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지내고 있죠. 저는 주말만 기다리면서 지내죠. 이번 주는 또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어떤 서비스로 저를 즐겁게 해주실까 궁금하고 기다려져요. 이 아줌마들 때문에 솔직히 요새는 제 또래의 여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들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아줌마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전에는 안 먹던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관리하고 있어요. 허락하는 한 이 행복한 시간들을 오래오래 즐기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우연히 마주치는 인연을 항상 소중히 챙기시기 바래요. 언제 어디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행운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럼 제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고요. 1살 된 아이가 하나 있네요. 결혼 전에는 작은 마케팅 회사에 다녔는데요. 아이를 낳고는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현재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고 인터넷 설치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절약하면서 적금도 들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끼면서 모아가는 재미에 알콩달콩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나 저나 서로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시댁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서울 빌라 1층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모아서 몇 년 후에는 작은 아파트 전셋집이라도 얻어서 이사 가는 게 우리 부부의 목표예요. 제 시댁은 충남이고요.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예요. 남편의 큰형님은 박사과정까지 밟은 똑똑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대학교 시간 강사를 하면서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 중이신 듯 하고요. 작은 형님은 외국 대학 물먹고 현재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시는 나름 엘리트인 분이시죠. 두 분 다 나름 한미모하시는 분들과 결혼해서 잘 사는 중이랍니다. 아주버님 두 분 다 서울의 근사한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으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괜찮은 집안 딸이랑 결혼시키느라 시어머니가 가진 돈을 다 쓰셔서 막내 아들인 제 남편이 결혼할 때는 큰 돈을 보태주시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 점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래도 서울에 대출 없이 방 2개짜리 빌라 전셋방을 얻게끔은 도와주셨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아들 셋을 다 아파트 준비해 주시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남편의 큰형, 작은형이 좋은 대학에 유학까지 다녀오신 것에 비해 우리 남편은 4년제 대학은 나왔지만 흔히 요새 말하는 스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두 형님보다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월급 안 밀리고 꼬박꼬박 집에 가져다 주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요. 저에게도 잘해주는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 쪽 식구들은 이렇게 다들 결혼을 해서 가정은 있지만 사실 다들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아주버님 생일날 전화통화하는 정도가 전부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두 분 다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사는 듯 해요. 거의 저 결혼식 때 보고 그 후로는 본 기억이 없네요. 명절 같을 때 시댁에 모여야 얼굴을 볼 텐데요. 큰형님, 작은형님 두 가족 모두 어찌 그리 바쁜지 시댁에는 잘 방문을 안 합니다. 주기적으로 해외여행이다, 호캉스다 하면서 자기 가족들끼리는 잘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시어머니도 잘난 두 아들이 사회생활하는 것에만 전념하라면서 바쁜데 굳이 시골 촌구석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한사코 말리십니다. 그래도 설, 추석 같은 큰 명절에도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부부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니 자주는 못 가보지만 큰 명절이나 시어머니 생신 같은 날에는 빠지지 않고 충남시댁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죠. 참, 시아버지가 남편이 학교 다니던 시절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워내셨어요. 그래도 저희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분은 아니어서 그 점은 참 좋아요. 시골 분이시기는 해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서 시집살이는 안 시키겠다고 하시는 분이죠. 물론 저도 처음부터 지방에 있는 시댁에 방문하는 것이 무작정 즐겁고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집에서 부모님께도 그렇게 배웠고요. 남편과 함께 시기마다 시댁에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래도 며느리로서 어느 정도의 도리는 했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 뿌듯해져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내 아들인 남편은 효자예요. 요새는 효도는 셀프라는 말도 있지만 결혼한 부부가 어디 그런가요? 효도는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남편이 시댁에만 잘하면 섭섭하겠지만 처가에도 잘하는 좋은 사위이고 제 동생들도 좋아하는 형부이자 매형입니다. 저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는데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 여동생 이사 날에는 여자 혼자 이사하려면 힘들다고 짐 정리도 해주고 못 박는 일처럼 여자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도 알아서 척척 다 해주는 좋은 남편이고요. 내 남편이지만 내 여동생도 이런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돈을 좀 못 벌면 어떤가요? 가정에 충실하고 식구들을 끔찍이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남동생도 형처럼 따르는 사이가 되었을 정도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준수한 것도 아니지만 사람이 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처가에 바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살갑게 엄마, 아빠, 제 동생들에게 대해주는 것을 보고 저도 시어머니께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거죠. 시댁이 충남이라고 멀다면서 명절에 한 번씩 가는 것에도 미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서울을 벗어나서 좋은 공기도 쏘이고 좋다면서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세 아들을 잘 키워내신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큰 명절은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데요. 가면 시댁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자면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때론 외식도 하면서 다정하게 지냅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바빠 죽겠는데 뭐 하러 왔냐면서 이야기하셔도 좋아하시는 게 다 보입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세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빼놓지 않고 물어보셨다가 꼭 해주시는 편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갈비찜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맛있게 먹는다고 시댁에 갈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해주시고 서울에 올라갈 때면 싸주시곤 한답니다. 요즘은 고부 갈등이니 뭐니 해서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은 집도 있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어렵고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 지내시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제가 한 번씩 가면 어찌나 잘해주시는지 저도 좋아요. 이러다 보니 특별한 명절이 아니어도 주말에 시간 내서 남편이랑 한 번씩 다녀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깜짝 방문을 하면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세요. 저도 뿌듯하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겨울이라 살얼음에 미끄러지셔서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하시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랑 남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연락을 듣자마자 당장 남편이랑 병원으로 달려갔죠. 시어머니 나이대 분들에게는 나름 큰 수술이라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도 시어머니 나이가 있다 보니 수술 후 경과를 보고 재활병원에서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치셨는데 남편의 큰 형수, 작은 형수는 전화만 몇 통 하고 와보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큰형, 작은 형만 수술 후 한 번씩 다녀갔죠. 바쁜 건 이해는 했지만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가 큰 수술을 했는데 안 온다는 건 좀 납득이 가질 않았죠. 아무튼 시어머니 수술하시고 남편이 참 속상해했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저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새벽에 거실에서 혼자 흐느끼는 모습도 발견했죠. 남편이 저리 속상해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게 되면 요양병원은 서울에 있는 곳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멀리 지방에 혼자 계신 것보다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이면 아무래도 자주 가볼 수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덜 속상할 테고요.
그래서 남편의 큰 형수, 작은 형수하고 먼저 전화로 상의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자주 찾아뵀으면 한다고요. 그런데 둘 다 거절하시더라고요. 병원비 문제부터 해서 본인들 일 문제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울에 계시면 아무래도 한 번씩은 찾아뵈야 할 테니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은 형들도 본인들 인생, 본인 가족이 있으니 어렵겠지라면서 이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회복되실 때까지 본인이라도 자주 들러보겠다고 하더군요. 어깨가 축 처져서 지내는 남편을 보니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왜 일은 동시에 발생하는 걸까요? 그 무렵 저희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엄마가 쓰러져 있는 아빠를 발견해서 119에 연락했고 늦지 않게 수술을 받으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히 그렇게 수술을 잘 받았고 병원에서는 당분간 입원 치료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는 상태였죠. 여기서 저는 남편에게 정말 감동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남편이 일하느라 바쁠 텐데 퇴근길에 병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문안을 들렀다가 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별 이야기 안 하고요. 제가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꼭 퇴근하면 들러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빠랑 시간을 보내고 와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가서 아빠 말동무도 해주고 아들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에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핑계로 아빠 입원한 병원에 매일 가보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사위인 남편이 매일 묵묵히 들러서 사위 노릇하는 거 보고 결심했죠.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면 요양병원에 모시지 말고 제가 모셔야겠다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계시게 두지 말고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 모시자고요. 집에서 모시면서 서울에서 재활치료 받게 하시고 그 후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같이 지내자고 했죠.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제 굳은 결심을 전했죠. 시어머니 다치시고 나도 생각이 많았는데 같이 살면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자기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내 어머니이기도 하잖아.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너무 고맙다면서 울먹였죠. 이후 큰형님, 작은형님께도 우리 생각을 전했어요. 돌아오는 반응이 참 황당했어요.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빌라 전세 자금이 욕심이라도 나서 그러는 거냐? 왜 생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너무들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힘들다고 자기들한테 떠넘길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까지 하면서요. 저는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주말에 시어머니를 뵈러 갔죠. 그리고 시어머니께 가서 우리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놀라시더니 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막내아가 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냐? 몇 년간 큰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얼굴 구경도 못했는데 네가 어찌 이리 딸처럼 나에게 살뜰하게 대하냐? 이제 내가 결정을 해도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내 재산 네 다 줄란다. 저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투룸빌라 전세가 시어머니가 갖고 계신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있어야 은행에 예금이 어느 정도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욕심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그 재산 욕심나서 이러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냥 어머니 다치시고 남편도 속상해하고 제가 같이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랬더니 시어머니께서 깔깔 웃으시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돈 있는 내색을 하면 그 돈 보고 자식들이 어찌나 알랑방구를 낄지 걱정이 들더만. 그래서 내가 자식들 나를 대하는 꼴을 좀 보려고 있는 채 안 했다. 내가 천안하고 아산에만 빌딩이 3개다.
남편 죽을 때 보험금이랑 있는 돈이랑 해서 사둔 땅하고 건물이 지금은 100억대가 넘는다.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 너랑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걔들 싸가지가 안 되겠다. 다 넣어주마. 저랑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 2칸짜리 빌라에 사시면서 남의 집 식당일 가끔 도와주시면서 용돈벌이 정도 하시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건물만 3개의 땅까지 합치면 100억대가 넘는 재산을 보유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실 때 형편이 여유가 없으시다면서 아파트는 못 얻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 1층에 작은 거 얻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래, 우리 막내라고 내가 왜 아파트 안 해주고 싶었겠냐. 근데 막내아가 너를 보니 검소하고 해서 내가 일부러 빌라로 얻어줬다. 그때 마침 큰애가 자기 전교수 되는데 돈 있으면 좀 보태달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지랄 난리를 치길래 돈 없다고 하느라고도 그랬다. 막내 너도 네 형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 재산 다 너희들 앞으로 해줄 테니께. 너희 형수 같은 사람들한테 큰 돈 줘봐야 금방 탕진 안 돼. 걔들 씀씀이가 해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안이 벙벙했어요. 솔직히 안 믿겼죠. 혹시나 시어머니가 다치신 후유증으로 혹시 정신이 잘못되신 건 아닌지 걱정까지 했었죠. 그런데요. 시어머니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시골 전셋집 장롱 아래를 찾아봤더니 건물이며 토지며 각종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많은 재산을 다 저희에게 주신다니요. 물론 재산을 욕심내고 시어머니께 자랑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너무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서 안이 벙벙했죠. 이런 걸 착하게 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후로 시어머니가 퇴원하시고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보태주셔서 저희도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매일 같이 살다 보니 불편한 점이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좋은 점도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니까 저도 다시 직장을 다니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자주 해주셔서 저는 더 잘 먹고 다닌답니다. 시어머니가 서울 올라오시면서 충남에 있던 전셋집 자금은 3등분해서 큰형님네, 작은형님네랑 공평하게 나눴고요. 그래서인지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매일매일 저희 집에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를 않네요. 저 정말 행복하겠죠?